네, 오늘은 51편 행성의 아담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구성은 이렇게 도입과 하나님의 물질 아들들의 기원과 본성, 또 행성 아담들의 이동, 아담의 임무들, 여섯 진화 종족, 종족의 혼합, 아담 피해 수여, 에덴의 체제 연합된 행정을 이제 함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공부할 거는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행성 영주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그 섭리 시대에 기준했을 때 행성 영주 다음에 이제 아담이 오는 거거든요. 아담이 오는 건데 먼저 아담이 오기 전에 행성 영주가 이뤄놓은 그런 어떤 문명화된 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라시아서 그 3부에 자세히 이제 상세히 나오는데 그걸 해려고 이제 했지만 이게 또 따로 또 3부에 있는 편성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또 스케줄이 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차후에 또 진행될 예정이라서 바로 이제 아담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먼저 그러면 그 어떤 개혁을 했는가, 문명으로 어떤 개혁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리가스티아가 50만 년 전에 이제 유라시아에 오면서 같이 수행했던 인원들 중에 이제 백인 그룹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있었는데 남자 50, 여자 50이에요. 그 이제 이 그룹들을 이제 문화개혁에 있어서 10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30만 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런 문명을 달라마시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같이 봤었는데요. 일단 10그룹은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식품과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개혁을 했어요. 뭐 우물파기라든가 샘물, 또 처리, 천짜기. 그다음에 이제 동물 길들이기 그쪽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코끼리 길들이기, 사육, 비둘기 우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사라졌지요. 그다음에 단이 한 것은 이제 육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거, 담쌓기, 그다음에 또 불 피우기, 동물 덫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또 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 소개가 이제 되는데 이 25글자로 된 알파벳, 영어는 이제 26글자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현재와 비슷하게 어떤 그런 언어도 개발을 됐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세집으로 유명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역 관련해서 이제 노릇이 이제, 어, 관장을 했는데, 이 노 쪽이, 이후에 이제 노 쪽이라는 그 종족이 또 새로 생겼어요. 왜냐면 이 무역이 굉장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이 이제 노쪽민의 어떤 그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쪽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또 생겨났었고, 그다음에 노쪽의 후예가 중도인의 또 2차 중도인의 그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건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또 익히고 끓이고 굽고 이런 문명을 또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원시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예술, 과학 이런 부분들, 유명한 도자기 또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 간의 조정하는 거, 부족 간 결혼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은 이제 최고 위원장인데 우리가 하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밀가엘의 충성파 대표로서 이제 우리 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20만 년 동안 한 30만 년 동안 잘 진행을 했었는데 루시퍼 반란이 20만 년 전 일어나면서 이 진행된 결과는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이 행성영주가 같이 함께 왔던 그 백인들이 했던 문화들 잠깐 한번 보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51편 행성의 아담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영주의 섭리 기간 동안 원시 인간은 자연적 진화의 한계에 도달하고
이 생물학적 성취는 책의 군주가 그러한 세계의 두 번째 서열의 아들인 생물학적 계량자들을 파송할 신호가 된다. 이 아들들은 두 명인데 물질 아들과 물질 딸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행성에서 아담과 이브로 알려져 있다. 사타니아의 최초 물질 아들은 아담이며 생물학적 계량자로서 체계의 여러 세계로 파견되는 이들은 항상 이 최초의 물질 아들의 이름을 따른다. 예, 일단 아담과 이브가 이제 생물학적 계량자로서 파송이 되는데요. 파송이 되는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그 아까 우리 백인 문화들을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계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드에서 볼 때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생물학적 그 개량자 아담과 이브를 파송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정상에서는 행성 영주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화가 발전한 가운데 아담과 이브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유란시아는 좀 다른 상황이었지만, 아, 이제 아들과 생물학적 계량자로 파송되는 물질 아들과 딸 이름은 이제 아담과 이브로 이름을 짓는데, 이제 그 아담과 이브란 이름은 최초의 그 물질 아담 이름을 따르는 것이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행성 이 아들들은 창조 아들이 거주 세계에 주는 물질적 선물이다. 행성 영주와 함께 그들은 배치된 행성에서 그 구체의 진화 과정 전체를 함께한다. 행성 영주가 있는 세계에서의 이런 모험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영적 통치자가 없고 행성 간 통신이 단절된 배반의 행성에서는 그런 사명이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 예, 그 생물학적 계량자가 이제 사명이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또 있어요. 일단은, 본질은 그 창조아들이 행성해주는 물질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물질 선물이라는 표현은 행성 영주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는 인간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물질화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일단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행성 영주와 함께 진화 과정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통치자죠. 통치자로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행성 영주가 같이 함께 진화 과정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안전하게 사명이 진행되는데 유라시아처럼 그 루시퍼 반란이 있는 그 어떤 같은 배반한 행성 이런 행성에는 이제 행성 간 통신이 두절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성 통신을 단절시켜 버려요. 이그 보론데덱 그 별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심각한 위험을 동반해 사명이 위태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라시아에서 온 아담과 이브도 100년을 있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와 다른 체계에서 이 아들들이 하는 일에 대해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논문들이 예루셈의 생물학적 계량자 집단에서 유란시아의 종족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흥미로운 쌍, 아담과 이브의 생애와 경험을 더 자세히 묘사한다. 비록 너희 토착 민족들을 향상시키려는 이상적인 계획이 실패했지만 아담의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아담과 이브의 선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들의 동료들과 하늘의 회의에서는 그들이 한 일은 전혀 손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 주제는 뭐 유라시아에 온 아담 이브. 근데 이제 이 아담과 이브는 이제 그 73편에서 77편까지 유라시아의 그 3부에 상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한번 그 간추리게 좀 볼 건데요. 일단 다른 체계, 또 다른 세계의 아담 이브의 내용은 기록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라시아서가 내려올 때 이걸 원칙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유라시아 종족 개량은 이제 일단 실패했는데, 그 막대한 이익을 이란시아 행성이 얻었다. 예, 보여, 이렇게 결론을 이제 맺고 있고, 또 하늘회의에서 전혀 손실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과정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제, 이 종족들이 너무 섞여가지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어느 정도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이브가 그 선물이 이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담이 죽기 전에 이제 그쪽 아담의 저기 뭐야 유전인자를 이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가지고 한 1,500 몇 명인가 여인들에게 이식을 해서 이제 그 선물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일단 종족 개량이 어느 정도 그 시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가 봅니다. 예, 이거 이제 요 도입 부분은 도입 부분이 아니고 잠깐 제가 헷갈렸네요. 근데 유라시아 그 아담 이브 그 3부에 내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73편에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에덴 동산에는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랜 동안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통 인간은 다르게 뭐 오래 살았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가족 50몇 명이 될 때까지는 혼합 프로그램이 금지돼 있어요. 이 혼합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는 그 초인간이잖아요. 그 초인간 DNA를 이제 개량하기 위해 초인간 DNA를 가지고 인간하고 혼합해서 인간을 종족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순수 혈통, 초인간 혈통 50만 명이 될 때까지는, 가족이 될 때까지는 이 혼합 프로그램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게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혼합 프로그램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브가 이제 카노와 함께 카인을 이제 낳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혼합 프로그램이 실시가 돼버려서 실패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이 지역이 어딨냐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초생딸 지역 그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에덴 동산 첫째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이 이제 아담이 실패 이후에 몇백 년에 걸쳐서 동산이 이제 침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중해의 아래 이제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74편의 아담과 이브. 원래 아담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체 변형 연구부서 수장을 했어요. 15,000년 이상 동안에 선임자인데, 이 아담과 이브가 선임자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150 몇 명의 그쪽 그 여성들한테 이 아담 인자를 갖다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렇게 변형, 생명체 이상,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시험관하기,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아마 그 시대에 그걸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그 백인 중에서 반이 있었잖아요. 그 반의 지도 아래에서 예비된 동산에 이 아담과 이브가 도착해서 첫 번째 동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74편은 그렇고요. 75편은 이제 아담과 이브의 실패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이 혼합 프로그램을 이브가 수행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고, 다시 인간주의로 하락해서 인간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76편에 둘째 동산이 나오는데요. 이제 카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1570명 아담의 생명질 임신한 사례가 또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아담은 530년 동안 땅에 살다가 특별 부활로 이제 올라갔고요. 이브는 511년 둘 다 이제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물질 정부는 초물질 멜기세덱 지위 아래 들어갔습니다. 중도인이 77편 중도인이 나오는데요. 유란시에는 두 종류의 중도인이 있어요. 1차 중도인은 이제 영주 백인들 중 결혼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도인들끼리 결혼을 하는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5만 명이 이거는 이제 그 우주에서 이런 어떤 중도인이 나오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고요. 2차 중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담의 그 첫 번째 아들 아담의 장남 아담손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노 쪽 마지막 후손 나선 이들 다 라타도 노 쪽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초인간이에요. 둘 다 초인간이었고요. 그래서 아담과 라타가 이제 자녀 중에서 순간순간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줬는데
그 나온 아이들이 이제 1984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면서 1차는 이제 5만 명 중에서 이제 그 9,881명이 남아서 나머지는 반란에 휩쓸렸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중도인들은 이제 이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 1984명 중에서 이제 873명이 예수님 그 중도, 미가이가 제외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다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나머지 1111명만 이제 현재 2차 중도인이 남아 있고, 그 전체 1,992분 사명 중 한 분은 24장로로 승격돼 있고, 이제 1,991명이 현재 연합중도연합회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아담과 이브에 관련된 내용을 대략 3부에 나오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 이제 도입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요거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 행성영주의 섭리 기간 동안 원시인간은 자연적 진화의 한계에 도달하고 이 시점에서 책의 군주는 물질 아들과 물질 딸인 생물학적 계량자 아담 이브를 파견한다. 확연한다. 잘못했네. 예. 생물학적 계량자들은 창조아들이 거주하는 세계에 주는 물질적 선물로 행성영주와 함께 진화 과정을 지도하지만 영적 통치자가 없는 배반 행성에서는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 네, 바로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기원과 본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질 아들과 딸, 즉 남성과 여성인 이들은 창조 아들의 자손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이 존재들의 생성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들은 진화 세계에서 신체적 계량자로서 활동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물질 아들 서열은 지역 우주 전반에서 동일하지 않다. 창조 아들은 각 지역 체계에 이러한 존재를 단 한 쌍만 생산한다. 이 원래의 쌍들은 본질적으로 다양하여 각 체계의 생명 패턴에 적응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번식 잠재력은 해당 체계에 진화하는 필사 존재들과는 관련이 없어지므로 이는 필수적 규정이다. 유란시아에 온 아담과 이브는 원래의 사타니아의 한 쌍인 물질 아들들의 후손이다. 예, 물질 아들 딸의 기원과 또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물질 아들 딸은 창조 아들의 순수 창조 아들 자손입니다. 이 오주 어머니 영도 이 물질 아들 딸의 상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인물은 신체적 계량자로 이제 그 물질 창조 아들이 신체적 계량자로만 이렇게 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체계마다 어, 지역 체계의 생명 패턴에 맞게 단 한 쌍만 존재합니다. 이 물질아들 딸은 항상 쌍으로 일하게끔 돼 있어요. 이 필사자들 번식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 아담들이 번식하는 신체적 계량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사 존재들과는 뭐 그런 관련은 없는 거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뭔 말이야? 아, 번식 잠재력이 뭐 이렇게 필사 존재들이 하는 그런 번식 잠재력하고는 뭐 그런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필수적 규정이다 이런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또 근데 이제 유란시아에 온 아담과 이브는 원래 사탄이야 그 물질, 그러니까 한 쌍, 세턴의 체계, 지역 체계에 있는 단 한 쌍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아들은 곧 단 한 쌍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이 계속 이제 번식을 해서 물질 아들들을 계속 예루살렘에서 낳는 거죠. 번식하는 거죠. 한 가족 체계를 이루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족 체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부족한 부분은 이 아담 체제의 그 가족에 가서 우리가 또 훈련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아담 체제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의 아담 체제에 있는 아담 체제의 후손들은 또 이 자녀 교육 거기 교육 체계 또 그러니까 그 가족 교육 체계에
관해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 다음 볼게요. 물질 아들들의 키는 2.4m에서 3m까지 다양하며 그들의 몸은 빛나는 보라색 빛으로 빛난다. 물질적 혈액이 그들의 물질 몸을 순환하는 동안 그들은 신성한 에너지로 충전되고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물질 아들, 아담과 물질 딸, 이분은 서로 동등하며 오직 생식 본성과 일부 화학적 자질이 다르다. 그들은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서로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거의 모든 임무를 쌍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 아담 이브의 그 외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키가 2.4m, 3m. 엄청, 이거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행성영주의 행성영주의 그 백인들도 이렇게 사람 물질화 몸을 입었잖아요. 그들도 거의 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키가 장성한 어떤 안악자손 또 무슨 자손 해가지고 막 그런 자손들이 그 기록에 성경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제 이 초인간들이랑 땅의 여인과 같이 함께 낳은 자손이라서 그런 인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보라색 빛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좀 어떤지 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하늘 에너지로 충전이 돼 있어서 이제 빛을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이제 가렸다고 합니다. 옷으로 가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식 본성을 이제 둘 다 갖고 있어서 이제 뭐 남녀로 돼 있으니까 여자의 어떤 화학적 자질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서로 보완하는 관계, 또 쌍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음. 물질 아들들은 이중 영향을 공급받는다. 그들의 본성과 구조가 정말로 이중이며 이들은 그 영역의 물리적 존재들처럼 물질화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한편 그들의 불멸의 존재는 우주 에너지를 자동으로 직접 흡수하여 유지된다. 만약 그들이 임무에 실패하거나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반항한다면 이 아들들은 고립되어 빛과 생명의 우주 근원과 단절된다. 그 결과 그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 존재가 되어 배치된 세계에서 물질적 삶을 살아가며 우주 심판관들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질적 죽음은 결국에 그러한 불행하고 지혜롭지 못한 물질 아들이나 딸의 행성생애를 마치게 할 것이다. 예, 물질라들의 그 불멸성과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중적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체계에 있는 그 물질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로시아적인 어떤 물질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질화를 거쳐서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질 음식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자동으로 흡수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불멸로 이어지는 그런 에너지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임무에 실패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반항할 때는 이런 우주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단절돼서 필사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무를 실패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반항할 때 이런 어떤 그 물질적 죽음 그들의 불행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행성세계로 끝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유라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좀 안타깝지요. 최초 또는 직접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지역 우주의 다른 모든 서열의 아들들처럼 선천적인 본질로 인해 불멸하지만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불멸 잠재력이 감소된 특징을 가진다. 이 원래의 쌍은 그들이 낳은 아들과 딸에게 무조건적인 불멸을 전할 수 없다. 그들의 후손은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의 마인드 인력 회로와 끊임없이 지적 동기화를 유지해야 한다. 사타니아 체계가 시작된 이후 13명의 행성 아담은 반란과 불이행으로 사라졌고 68만 1204명의 하위 책임자들도 잃었다. 이 탈퇴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란 당시 일어났다. 네. 그 사타니아 책의 반란에 따른 아담 손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초 아담 이브는 어, 그, 어, 불멸 존재입니다. 불멸 존재인데
그 후손들은 이제 불멸의 잠재력이 좀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불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마인드, 인력 회로를 통해서 계속 지적 동기화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스타니아 체계에서 이제 반란과 불이행으로 인해서 13명의 행성 아담, 또 하입 책임자를 잃었는데 대부분 루시퍼 반란 당시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행성이 이 우리가 이제 추정할 볼 수 이제 이 사타니아 체계에서 유라시아처럼 이런 어떤 그 반란과 불행의 그 휩쓸린 행성이 이 13명, 13개 행성인 것으로 추정돼 보이네요. 근데 이제 하위 책임자 68만 1204명에 대한 근거는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추정해 본 건데 일단 아담과 이브가 유라시아 그 특별 부활할 때 본인도 이제 특별 부활로 이제 어, 재성격화가 됐는데요. 그 동료가 이제 1316명과 함께 부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동료들에 대한 기록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음. 세계 수도에서 영구 시민으로 살면서 심지어 진화하는 행성에 내려가는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물질 아들들은 생각 조절자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봉사들을 통해 그들은 조절자에 깃드는 영향력과 파라다이스 상승 생애를 위한 체험적 능력을 얻는다. 이 독특하고 놀라운 존재들은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들은 책의 본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물질 시민으로서 자손을 낳고 살아가며 진화 세계로 파송된다. 예, 이 조절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물질 아들과 조절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책의 수도, 또 행성 임무에도 이 조절자는 이들이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절자가 깃들어서 파라다이스 상승생애를 위해서, 이 영적 체험을 함께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조절자의 깃든 영향력을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체계 물질 시민으로서 또 여기서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또 진화 세계로 또 파송이 된다. 이런 내용, 이제 물질 아들에 대한 전체 조절자 관련해서 나오고 있네요. 행성에서 근무하는 다른 창조된 아들들과 달리 물질 서열의 아들은 본래부터 유란시아 거주자와 같은 물질 인간에게 보인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눈에 보이고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시간 세계의 존재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자손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계량의 역할은 보통 행성 아담들의 후손에게 맡겨진다. 네. 인간 사이에서 물질 아들, 딸, 네, 인간 눈에 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인간과 교류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이제 첫 번째 아담 이브는 아니지만 후손들과 자손을 낳을 수 있죠. 이 번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담 후손에게 넘겨지는 내용 이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셈에서 아담과 이브의 충성스러운 자녀는 모두 불멸하지만 물질 아들과 딸이 진화하는 행성에 도착한 후에 낳은 자손들은 자연사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이 아들들이 진화 세계에서 생식 활동을 위해 다시 물질화될 때 생명 전달 메커니즘의 변화가 발생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계획적으로 행성 아담과 이브의 자손에게 불멸의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패하지 않으면 행성 임무를 수행하는 아담과 이브는 무한히 살 수 있지만 그들의 자녀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각 세대마다 점차적으로 수명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 진화 세계에서 이제 물질 아들 자손의 불멸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담과 이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자녀는 불멸합니다. 현재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 행성에 파견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이 자녀가 이제 100명이 있었어요. 남자 50, 여자 50. 이 자녀들은 현재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진화 행성에서의 자녀들은 자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생명 전달 메커니즘에서 아마 이 불멸성이 사라지게끔,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행성 임무가 이제 만약 성공적일 경우에 아담과 이브, 처음 이제 파송된 아담과 이브는 불멸하는데 그 자녀, 순수 자녀들은 점차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이 땅에서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서 자녀들의 걸 이제 잠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실패 전에 실패 전에 63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손이 있어 딸 32명, 아들 31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면서 이제 3분의 1이 땅에 남았고 3분의 2는 에덴시아로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그 아들 장남 아담손의 아내도 이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 두 번째 부인 나타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실패 후에 순수혈통이 이제 42명이 추가로 나왔는데 4대에 걸쳐서 1647명 자손을 이뤘다고 나옵니다. 예, 물질아들의 기본과 본성. 자, 정리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또 읽어주세요. 물질 아들들은 창조 아들의 자손으로 진화하는 세계에서 신체적 개량자로 활동하며 우주 어머니 영은 그들의 생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각 지역 체계에 물질 아들 딸은 한 쌍만 생산되며 그들은 해당 체계의 생명 패턴에 적응된다. 물질 아들들은 보라색 빛으로 빛나며 동등하지만 성별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쌍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행성 임무에서 아담과 이브가 성공하면 불멸하고 후손들은 불면성은 없고 수명이 점차 감소하는 체험을 한다. 만일 아담이 임무에서 실패하면 인간과 같이 죽게 된다. 예, 뭐 어떻습니까? 뭐,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있죠. 음. 네, 이런 걸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막 너무 가슴 아플 텐데 또 뭐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죠. 아담이 예. 최초 아담이 있고 또 아담이 아까 13명 있다고 그랬는데 아, 그 아담이 또 틀린 아담인가? 네, 그 아담 최초, 그러니까 이름이 최초 음, 제셈 체계에서 미가엘이 그 각 체계에 맞게 최초 음, 아담과 이브만을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 아담과 이브의 족보들은 그들의 그 후손을 따라서 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들 가족을 구성해가지고 계속 번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번식한 아들들 중에서 이제 번식한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자원자들 중에 하나를 저기로 뽑는 거예요. 이 행성 그 종족 개량자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라는 그 이름은 최초의 최초 아담, 그러니까 미가엘이 창조한 아담과 이브의 이름인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어, 우리 유란시아 행성에 그 파송됐던 그 아담과 이브는 이름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근데 이 유란시아서에는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으로 그 같은 이름을 쓰니까 어, 음. 그 족보를 따져서 그 계열을 딴 것 같아. 계열 이름을 딴 것 같고 이 이름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예, 예, 좀 우리가 했다면 이제 얼마나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와요. 유란시아 군데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성공적인 사례를, 그러니까 아까 13명이라는 거는 유르시퍼 반란에 이제 그 유란시아처럼 아담과 이브가 종족 개량을 위해서 파송된 행성이 13개의 행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란시아 그 현재 사타니아 체계가 619개의 행성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담이 이제 그 섬유시대로 분류됐던 그 행성이 13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는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유전자 그 줄기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지금 유란시아 배우는 사람들이 또 그 후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게 이제 유란시아 삼부에 그 어, 아담과 이브가 동양으로 뭐 서양으로 뻗어나간 그게 이제 삼부에 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그 종족에 대한 종족이 무슨 DNA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음, 한번 그 TV에
그 세계 역사 탐방인가에 뭐이 프로그램은 제가 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원숭이족이냐 인간의 종족이 최초의 종족이 뭐냐 원숭이냐 뭐냐 음, 해가지고 막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네안데르탈인 무슨 인간 뭐 이렇게 막 그 뼈를 가지고 두뇌의 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삼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삼부의 그 역사를 찾아서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함께 언젠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지구 음, 역사를. 그래서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이제 같이 시작을 해보자고요. 음, 자료를 다 찾아봐야 돼. 막 여기저기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제 음, 그런 기원적인 거,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별도로 또 기록돼 있는 어, 고고학자들이 막 그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유라시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을 것도 같아. 네, 이거는 이제 하늘 행성에서, 그러니까 하늘 존재들이 바라보는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예, 바로 이제 이 행성 아담들의 이동인데, 이게 짧아서 이것까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또 다른 세계가 물리적 진화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은 책의 군주는 책의 수도에서 물질 아들과 딸들로 이루어진 군단을 소집한다. 그런 다음 해당 진화 세계의 필요에 대해 논의한 후 자원한 이들 중에서 선인물질 아들 집단의 아담과 이브 두 명이 선택되고 그들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기다리는 세계로 떠나기 위해 수송 세라핌에 둘러싸여 깊은 잠에 들어간다. 예, 물질아들 파송되는 물리적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뭐,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물리적 진화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물질아들 파송의 때가 됐다 해서 체계군주가 이제, 물질아들 딸 군단을 소집합니다. 앞에 15,000년 동안 유란시에 왔던 아담과 이브가 15,000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이 군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상상이 가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원자들 중에서 이 선임,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을 선택해서 이제 뭐 이렇게 유란시아 행성에 파송하는 것처럼 파송을 가게 보내는데 일단은 수송 세라핌 안에서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이 깊은 잠에 들어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는 준물질 존재이므로 세라핌이 그 상태로는 수송할 수 없다. 이들이 배치된 세계로 수송되기 위해서는 체계 수도에서 비물질화를 거친 후에야 세라핌에 의해 수송될 수 있다. 수송 천사들은 물질 아들과 다른 준물질 존재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천사 속에 둘러싸여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공간을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송 준비에는 약 3일이 소요되며 도착 후에는 생명 운반자의 협조로 비물질화된 존재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예, 물질 아들 딸이 이제 행성에 도착하기까지는 일단은 그 비물질화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라핌 수송기가 이 준물질, 그러니까 뭐, 이 준물질인지 모론시아 물질이겠죠. 모론질이나 이 물질이나 이런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 다음 세계로 갈 때는 육신은 죽잖아요. 육신은 죽는데, 우리의 조절자가 가지고 있는 함부가 있고 또 수호천사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이동하는 건지 일단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를 봤을 때는 조절자 영물질이 있잖아요. 영물질이 있고 이제 퍼스널리티가 가지고 있고 퍼스널리티 안에 이제 그 혼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호천사가 보관을 해서 그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조립될 때 그들이 와야만이 우리가 재조립이 되거든요. 이 그런 과정인데 이 비물질화라는 것이 수송기가 제가 이렇게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수송기가 이 세라핌 수송기는 이 모론시아 물질이나 이런 물질을 이동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영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물질화 작업을 거치는 건데
이 비물질이라는 건 이제 그 준물질에서 0으로 이제 0건만 이제 세라핌을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3일 소요가 된다는 거고요. 도착 후에는 또 다시 이제 물질화를 또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걸 때 그 생명자 도움, 생명 운반자의 도움으로 정상으로 이제 물질화 상태로 또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필요하면은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 다음 아담들을 볼게요. 예루셈에서 진화 세계로 옮기는 데에 비물질화 기법이 있지만 그들을 그 행성에서 밖으로 옮기는 데는 전체 행성을 비우지 않는 한 없다. 만약 행성이 물리적 재앙으로 파괴될 경우 멜기세덱과 생명 운반자들은 생존자를 위해 비물질화 기법을 적용하고 세라핌에 의해 이들은 새로운 세계로 수송되어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공간의 한 세계에서 시작되면 그 행성의 물리적 유지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며 진화 시대 동안 행성 아담과 이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선택한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예, 아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성으로 올 때는 비물질화 기법을 이제 그 수송기 그 세라핌 수송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성에서 우주로 행성에서 우주 바깥으로 가는 거 나가는 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은 이제 죽고 나서 물질 몸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행성이 물리적 작용으로 파괴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일단 이제 비상체제가 들어가는데 멜기세덱과 생명 운반자들이 그 비물질화 기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궁금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승천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변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파괴가 일어나면 아니면은 뭐 다 물리적 지형으로서 파괴됐다면은 사람이 다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 거고 그 물질 몸은 죽어버리고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요소들만 이제 그 비물질화 기법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수용시킨다. 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성의 그 물질 몸을 입은 아담과 이브는 이제 그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언제 이제 가냐 하면은 다음 그 섭리 시대. 그러니까 행성이 그 아담과 이브의 행성이 오는 그 다음에 이제 사먹과 아들 섭리 시대거든요. 사먹과 아들이 오게 되면은 이 아담과 이브는 거기에서 이제 임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명령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임무에서 잘 해방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일단은 그 세계를 떠나지 않고 어 초인간 물질 행정부의 그 지도자죠, 통치자죠, 아담과 이브가 사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목적지인 행성에 도착하고 나서 물질 아들과 다른 생명 운반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시 물질화된다. 이 과정 전체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일에서 28일이 걸린다. 세라핌 속에 잠든 사이에 무의식은 다시 조립하는 이 기간 내내 계속된다. 육체적 유기체의 재조립이 완료되면 그들은 예루셈에서 비물질화 과정을 따르기 전처럼 그들의 새로운 집과 새로운 세계에 서게 된다. 예, 아담과 이브의 그 물질화 과정인데요. 일단 행성에 도착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생명 운반자의 그 지시에 따라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요거 소요되는 시간이 10일에서 28일 걸린다고 하네요. 이 기간 동안은 계속 무의식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물질화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에덴 동산에서 깨어나서 눈을 떠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 요거까지 끝났네요. 요거 정리 요약한 부분인데 좀 읽어주세요. 세계 군주는 새로운 세계가 물리적 진화 정점에 도달하면 지원자들 중 선임 아담과 이브를 선택해 새로운 세계로 파송한다. 아담과 이브는 준물질 존재여서 비물질화 후 세라핌 수송기에 의해 물질 세계로 이동하며
물질 세계에 도착 후 생명 운반자의 협조로 다시 물질화를 거친다. 이 기간 동안 깊은 무의식의 잠에 들어있다. 물질화 작업은 10일에서 28일 소요되며 완전히 인간이 된 상태로 새로운 세계에서 눈을 뜬다. 네, 오늘 우리 한 내용은 이제 다, 준비한 내용 다 맞췄고요. 선생님, 내가 이제 뭐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 설명하는 부분이 좀 서툴러서 어떤 부분을 좀 꼬집어서 또 저기 뭐야, 질문을 해주신다면 좀 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크게 뭐, 예, 예, 그냥 예. 과정을, 뭐, 우리가 아는 정도니까.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 있는 그 3부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그 관련된 편수들을 같이 함께 이제 그걸 미리 좀 그러니까 이게 예, 선임 아담이 있고, 또 음. 아담들이 있나 봐. 예,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음, 아니 선임 아담은 이제 최초의 아담이가 이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미가엘이 창조에는 아담이가 이브가 있는 거고, 음. 그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들 번식을 해서 아담과 이브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온 아담과 이브가 최초 아담인가? 아니에요. 어? 최초의 음, 아담은 그 예루셈의 음, 아담과 이브의 물질 아들의 수장이야. 어, 어, 그 아담과 이브들의 수장이야. 그분은 최초 아담은 그러니까 어. 미가엘이 물질 아들, 창조엔 예. 물질 딸, 뭐, 그걸로 맨 위에 이제 있는 예, 거고, 예, 예. 나머지 이제 여기 온 거는 또 이제 그 아담 후손. 후손들을 보낸 거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담과 음, 이브의 엄마 아빠가 아담과 이브야. 여기에 그 아담과 이브의 부모가 음,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음, 이제 이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가 이제 별도로 있는 거지. 유란시아 음, 아담과 이브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이력을 보면은 15,000년 동안 그 예루셈에서 음. 그러니까 DNA 관련해서 참 그 신기해. 이게 유전자 저기 관련해서 지금이 과학적 뭐 이런 게 발달된 것 같아도 옛날에도 막, 예, 이게, 이게 그쵸. 어떻게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죠? 그 세계. 아담이 체계에서 했던 그 실험한 거 있잖아요. 생명 실험한 거를 음.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여성들 1,560명한테 자기 유전인 DNA 종족 계량을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게 참 원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서 이제 막 시험관하기 막 하잖아요. 과학이. 음, 인간과학은 그렇죠. 근데, 음, 아담은 에르셈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도 좀 색다르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게 1560명을 도대체가 성관계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도대체 음, 뭐가였나 찾아보니까 이 아담이 저기 예루셈에서 그 전담 부서를 이끌었던 장본인인 거야. 만 오천 음, 년 동안. 음. 그러니까는 자기의 종족 개량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아담 유전인자를 여성들에게 유전자를 거기서 만든 것 같으네. 임신시키는 음, 실험에 의해서 하는 거는 너무나 음, 쉬운 거예요, 아담한테는. 이 땅에서 하는 거는. 음.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거를 저기 다 해본 거잖아. 15,000년 동안 했다니까 얼마나 큰 음, 경험을 많이 했겠어요. 음. 참, 참 신기해, 인간이. 인간도 신기한데 또 네. 이런 게 또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참 예, 오묘하네, 우리가 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이 아담 음, 이브 계열이 이 음, 예루살렘 체계의 그 물질 가족화를 이루는 부류들이에요. 음, 우리 인간들처럼 이제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 이 에르셈에서 거기 초인간들 가족 무리가 있어. 가족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말하자면 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자녀의 부모로부터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아담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보충받아요. 그런 그 사연도 있어요. 예루셈에서. 음.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재밌네, 마치. 새롭네. 재밌어요. 이런 부분. 아니, 네. 그, 저기, 뭐야, 저쪽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과학적이고 우주적이고, 어? 응. 거기서 이게 이미 다 행거네, 그림자네, 여기는. 진짜. 이제 따라가네. 그렇게, 모형이라는 게 그게 맞네. 그렇게 볼 수 있어.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생명 운반자의 역할이, 이제 이 음, 생명 운반자가 이제 생명을 가져와서 이제 심는 거거든요. 뭐 새로 생명 음, 운반자가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음. 그 생명자 운반자 씨를 갖다가 갖다 여기서 심는 거야. 심어서 예. 여기 한 10일에서 28일 동안 또 아, 요거는, 인간 예. 상태로 또 뭐 요거는 물질화 배양을 하나 작업이. 보네. 아니, 우리 그 인류 역사의 진화를 보면은, 어, 처음에 식물부터 저기 뭐야, 그 바다 생명부터 음, 시작하거든요. 그런 그러게. 바다 생명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음, 그 생명 운반자들이 갖고 온다고. 음, 그래서 이 갖고 와가지고 그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다에서 이제 그런 이 생명 운반자들이 심어 놓은 그런 물질들이 이제 번식하고 계속 진화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땅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생명 운반자들을 통해서 오는 건데 창조하는 게 아니라 심어서 그 다른 세계에서 가지고 온 초인간 세계에서 가지고 온 그런 물질 생명을 심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 아까 뭐라 그래서 그랬지? 유전자 DNA 그 C가 응응. 마른 상태로 있다가 물속에 땅속에 들어가서 하면은 그 응. 깨어나듯이 네, 맞아요. 그런 거네. 아니 응.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고 과학자고 뭐 우주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면 진짜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렇더라고. 나 그 TV 참. 보면서, 야, 음. 저 사람들 유란시아 보면 기절하겠다. 그렇지. 유란시아. 유전자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역으로 가는 예, 거 아니야? 거꾸로. 그 맞아. 그래. 거꾸로. 아이고 예, 참. 네. 예, 그 녹화 정지하겠고요.